저희 시장이 다행히도 이쯤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약간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이고 이건 코스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천을 안 깼죠. 뭐 그런 와중에 좀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보면은 뭐 하락하는 종목들도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좀뭐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을 하는 이런 시장에서 뭘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답변 먼저 드리면은 저는 이런 시장에서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리밸런싱을 지금 시장에서는 좀 사용한다. 막 쭉쭉 떨어지기만 할 때는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진정이 되면은 뭘 해도 된다 라고 바로 며칠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이제 기다렸다가 뭔가를 이제 행동에 나서는 때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근데 대신에 좀 제한적인 부분은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될지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이렇게 번개처럼 다시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양방향성이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근데 차이점은 연속적인 양봉 흐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체류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좀 종목이 파동이 존재하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긍정회로 돌리면서 이대로 가자,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어진,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리밸런싱을 한다. 딱 그 정도 느낌이에요. 이거 좀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자, 지금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 많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쭉 빠졌다가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든 것 같은 요 느낌. 이때 어니님이 간다, 이제 회복이다, 여기에 베팅을 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 또 쭉 떨어지니까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마치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좀 여기에 머무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죠? 딱 이제 요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머문다는 게 어떤 거예요? 분봉에서 보면 여기서 좀 머문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떤 뜻일까요? 그 박스가 요 박스 안에서 그래도 한두 파동 아니면은 많게는 10번 이상의 파동이 나와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힘이 약할수록 파동은 적게 끝날 거예요. 힘이 강할수록 파동은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게, 공식처럼 우리가 그래, 아까 이제 일봉에서 본 것처럼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을 해서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경우에 그래, 우리가 분봉상에서 이런 흐름에서 여기서 이제 파동이 좀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뭐 공식처럼 외워서 할 수 있는 거면은 이게 참 쉽게 적용이 가능한데, 이게 자기 종목에 자기 상황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참 많죠. 왜냐면 뭐 내 종목 지금 마이너스 30%인데 괜히 여기서 섣불리 건드렸다가 실현 손실만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이제 뭔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여기서 일부라도 팔면서 리밸런싱을 했다가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라는 걱정도 들기도 하고, 반대로 쭉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걱정도 들기도 하고. 비중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도 각각의 대처 행동은 틀릴 거고. 그렇죠.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이 종목에다가 총 담기로 했던 게 1000만원인데, 예를 들어 나는 200만원 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런 걸 해야 돼? 뭐 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각자 상황에 따라 다 너무 달라서, 이거 지금 어니님이 여기서 뭔가를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얘기인가? 라고 궁금하거든요. 그쵸. 그게 실제로 케바케고 그 다음에 자신한테 적용할 때 그 끝에 가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까 여기까지도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말해줘, 이런 분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계속 뭔가 좀 그렇게 뜬구름 잡듯이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바로 이제 최근에도 어떤 분이 댓글로 그렇게 다시는데, 불가능한 걸까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는? 네, 불가능하죠. 이거는 되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그 다 다른 케이스를 어떻게 과연 다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차이점은 이것 역시도 명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잡힌다, 균형이. 만약에 자신이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균형 감각에 대해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는 것이지,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생각은 자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신이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치 안에서 그걸 만들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되는 방법이 존재를 한다. 하지만 그게 방정식은 아니다. 뭐 요 정도 답변은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질문도 받고 요 부분을 많이 훈련하거든요. 저희는 이게 단순히 뭘 어떻게 하나요? 이론적으로 이 안에서 뭘 어떻게 하나요?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 안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해야 될 걸 한다. 즉 살 수 있을 때 조금 사주고 그런 것들을 팔 수 있을 때 팔아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덩어리 균형을 의식하면서 만들어 간다. 근데 덩어리 균형을 만든다라는 생각 느낌이 뭐 위로 올라간다 방향의 예측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준비할 거를 준비해 둔다 뭐 요런 느낌인데, 이 자체가 경험이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너무 막연해서 감을 잡기 힘들어 한다는 거는 저도 알아요. 근데 그 감부터 먼저 방향성부터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언니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해야 될 걸 한다,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런 게 참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같이 이런 방송을 하고 있고, 저도 또 따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클럽에서 교육을 하는 거를 참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상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 최선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고 되게 많이 소통하고 싶지만, 예를 들면 영어를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영어밖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를 해야죠 라고 계속 말을 하겠죠, 영어 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 만약에 공통어가 영어라면은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배워야 된다, 올바로 주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계속 빠지게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참 답답하게 느끼는 걸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좀 팁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계속 이제 오늘 방송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거예요. 좀 뒤에도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테니까는 좀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 말고 어디님하고 저하고 또 투자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건 일종의 교육기관입니다. 실전을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실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산관리도 되고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보다 더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클럽에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을 한 다음에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클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더 물어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건지,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건지, 이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단순하게 오늘 지수가 반등했기 때문에 리밸런싱 한다 이러면 참 너무 쉬운데, 일단 단순하게 정말 그런 시장 흐름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의견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리밸런싱 한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하고서 그냥 케이스 하나 추가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럼 이런 케이스가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일봉으로 보면 뭐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마치 이제 뭐 전저점 근처까지 왔다가 여기서 고개를 살짝 드는 것 같은 이런 기술적 반등, 뭐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다가 이 정도 이렇게 뛰고 퍼센테이지는 뭐 4.5% 정도의 거래량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네, 뭐 이런 느낌이라면, 다른 케이스에서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돼서 여기서 막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케이스에서는 오늘 갭 하락했다가 뭐 요 정도 아직 갭을 못 메꾸면서 그런데 반등은 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 케이스 모두 아까처럼 애초에 봤었던 그 케이스처럼 요거처럼 똑같이 그냥 리밸런싱을 한다가 적용이 되나요? 와, 이거 질문 되게 좋은데 이게 그냥 초보자들이 흔히 말하는 주식 쉽게 하려고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오늘 같은 때는 리밸런싱을 하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오늘 같은 때는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구나, 이런다는 거죠. 왜냐면은 흐름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는 어려운 과정이니까 그건 하기 싫고, 하지만 이때 하라고 했었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그림이든 아니면 다른 수치든 뭐든 자신이 의미 부여한 기준 그거 하나 딱 들어맞으면은 이렇게 하라고 했었지 하면서 단순화시키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저희는. 반대로 그걸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때 똑같이 리밸런싱을 하나요, 아니나요?
안 하죠. 그때 상황 봐야죠. 케이스가 다르니까. 저 상황은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정해가지고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는 저 흐름이 어떤 식으로 연출됐는지를 그 부수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한 저도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답을 못하는 이유는 이 흐름이 제가 단순하게 차트 대충 그림은 그렸지만 뭐 이제 어떤 식으로 거래량도 그렇고 뭐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건지 이 종목 자체의 상황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고, 그럼 그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럴 때는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도 안 하고 막 그런 게 또 나뉘나요? 네, 나뉩니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너무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단순화시키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주식이란 거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나가면서 내 선택이 경우의 수와 확률을 높여가 줄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자신이 설계하고 그려가면서 이행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투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를 자꾸 단순화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가 저의 팁이에요. 이것까지 연결해서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케이스도 제대로 집중을 못 한다는 게 일반적이죠. 지금 이 케이스가 나왔으면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잡아도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나왔었을 때 그걸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 나왔을 때 추가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랑 비슷한데 A라고 하게 되면은 A-1이 나올 거예요. 하다 보면은 나오겠죠. 그러면은 A-1은 A랑은 또 다른데 그 디테일이 어떤 게 달라서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쌓아 올려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올바른 경험을 쌓아 올려간다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디테일까지 다 잡으려고 하고 처음에 하나의 이론으로 모든 상황을 다 대입해서 접목시키려고 쉽게 가려고 하게 되면은 발전이 없어요. 근데 뭔가 좀 기준점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물어보는 건데, 기준도 없이 쌓아간다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기준점이 여기서 해야 할 것이 기준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이 해야 할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은 좀 이렇게 가면 또 다시 미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보는 분들이 좀 쉽게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요 상황을 가지고 말했을 때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 몇 번이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걸 이용해서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 종목의 이 그림 때문이 아니라 이 종목은 거기에 해당이 된다. 네, 지금의 케이스는 시장 외적인 요소에서 강한 하락이 있었고 지속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들숨, 상승, 기술적 반등일지라도 이 흐름이 존재를 할 거고 요 현상 속에서 특정 종목이 아니라 골고루 퍼진 시장 전체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요런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강하냐 약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강한 종목은 좀 더 많이, 약한 종목은 최소한으로 해서 리밸런싱 정도는 할 수 있다. 요 정도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추가적으로 정리 안 할게요. 지금 정리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면, 그런데 다른 케이스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오늘 같은 동일한 시장에서 다른 종목이 이렇게 동일하게 비슷하게 빠졌다가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말한 것처럼 근데 뭐 대충 이렇게 빠지는 것 같더니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여기서 이제 막 뭔가 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게, 이게 좀 모르는 분이 이걸 판단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게 보여졌다고 치면 그럼 여기냐 이런 위치에 상관없이 리밸런싱을 하는 게 맞나요? 가격적인 걸 묻는 거죠, 이게 사실. 네, 대외적인 조건이 오늘 똑같은 오늘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HB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종목이 A라는 종목은 지금 만약에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쵸? HB 테크놀로지는 리밸런싱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흘러간 이 종목도 리밸런싱 할 수 있을까요? 요 질문 맞죠? 맞습니다. 케이스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서 할 수 있죠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게 뭐랄까? 왜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왜 여기서도 할 수 있죠? 뭔가 기준점은 뭐였을까요? 이 질문이 가까운 것 같아요. 리밸런싱은 가격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가격에는 상관없다. 이거 하나 배운 거네요. 그죠? 네, 필요하다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저한테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은 의무적인 건 없어요. 그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감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할지 말지를 자신은 선택해야겠죠. 선택하려면은 뭘 봐야 될까요? 자신의 계좌를 봐야 될 것이고, 자신의 종목 상황을 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자신의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상황 아니면 다른 슬롯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의무감이 없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 주식이 다 그렇잖아요. 뭐 최고의 베스트 지점, 여기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자리,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 네. 근데 뭔가 좀 유리한 곳, 유리한 상황, 이거는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 같거든요. 이때는 그래도 하면 유리할 수 있으니까, 유리하다는 건 아니고 유리할 수 있으니까는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두신 것 같고, 여기도 뭔가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는 열어두신 것 같은데, 뭐가 유리한 면일까요? 생각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죠? 이게 되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어디가 유리해, 현재 시점에서 위아래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가로로 생각할 것 같아요. 세로 가격이 아니라. 똑같이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요 상황에서 리밸런싱을 했어, 리밸런싱 요번에는 안 하고 패스했어, 요번에도 안 하고 패스했어, 요번엔 했어, 그 다음엔 했어, 그 다음엔 했어, 이런 식으로. 이거 되게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좀 시간이 쫙 흘러가는데, 우리가 평행 세계를 살 수 있다고 가정하면, 또 다른 세계에서 똑같이 흘러가도 내가 여기서 했어? 근데 뭔가 좀 할만해서 했어. 그럼 여기서도 안 하고, 여기서는 원래 했었는데 여기서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네, 선택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지, 이 세로에 가격적으로 여기서 해야 되고 저기서 해야 되고 요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포인트냐, 요 포인트냐, 요 포인트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아요. 그래서 가로의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안 좋은 건 있겠죠. 리밸런싱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 요번에도 안 했어, 더 갈 거야, 가자,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욕심으로 일관되게 안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관리가 안 되겠죠.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똑같이 얘는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되고 이렇게 해도 관리가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무슨 참 도닦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할 것 같은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경험을 하고 이 계좌를 이렇게 컨트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면은 저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클럽에서도 뒤늦게 오셔가지고 몇 개월 동안 배우고 1년 넘게 배우고 그러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하고 계신 분이 있고, 처음에 못했었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포커스는 여기 한 면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이죠, 그죠? 네, 그리고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막 요거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이게 누가 더 잘한 선택이냐, 얘가 더 잘한 거냐, 얘가 더 잘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면은 둘 다 그냥 할 거 하면서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얘가 조금 더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얘는 좀 덜 내고 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결과적인 거지, 이거를 뭐 알고 누가 더 잘해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물론 그거에 해당이 되겠지만. 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왜 했냐면, 기술적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다시 어떻게 보면 대세적인 반등에 들어간다면, 지수가 이렇게 쫙 올라가 주면 아무렇게나 해도 어쩌면은 그냥 물린 거 다 회복되고 수익도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참 이런 흐름들,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반복될 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라갔지만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계좌가 녹아요. 그냥 뭐 손절하다가 녹는 경우도 있고, 말 그대로 리밸런싱 안 하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야금야금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그런 선택의 연속성 면에서 점점 포지션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거죠. 내 종목은 5%밖에 안 올랐는데 나 아직 마이너스 10%인데 내 것도 이렇게 11% 올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상대 비교를 하면서 계속 그 오지 않는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은 그러면 5%대 리밸런싱 하나요? 1%대도 리밸런싱 해도 되나요? 그럼 계속 이 퍼센트와 가격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오늘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일단은 좀 벗어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명목적으로 가격과 퍼센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 연속적인 가로의 선택의 연속,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시간은 가고 이 흐름은 갑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났는데 나는 주식이 망해 있다, 나는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대부분의 분들이 90% 이상의 분들이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데 나머지 10%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그 부분을 저희가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고 클럽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솔직히 이 유튜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클럽도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는 거를 저는 좀 많이 권고해 드리고 싶어요. 이 유튜브에서는 언니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차츰차츰 이해폭을 넓히다 보면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얘기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클럽도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계속 더 열심히 해 나갈게요. 관련해서 영상 하단부에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 답답해 하실 만한 주제, 그런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